안녕하세요. 시애틀 남자입니다. 시애틀에는 비가 왔습니다. 오늘은 주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먼저 저는 주식을 권유하지 않으며 제가 영상에서 사는 주식을 구매 또한 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최소한의 주식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. 또한 모든 분들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제가 주식 계좌를 두 개를 오픈을 했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계좌를 두 개를 오픈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이트레이드에 있고 하나는 찰스 왑의 계좌를 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금액이 그 합계가 한 2,300에서 2,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그러면 이 계좌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건 다우존스 인더스트리 차트고요. 이건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차트 같은 거죠. 이 미국의 30개 주식을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차트죠. 그리고 이게 지금 40년 차트입니다. 40년 차트를 보시면은 이 미국 주식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쭉 올라오고 있죠. 그죠?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작은 구간을 보시면은 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큰 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2000년대 초에 그 뭐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던 뭐 이름만 있는 닷컴 회사들이 거의 다 망했죠, 이때. 그 다음에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고 드리비티브라고 악성 대출하고 좋은 대출하고 이렇게 섞어서 파는 그런 상품이 있었죠.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 위험을 상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해서 팔다가 결국은 그게 터져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. 그래서 지수가 거의 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, 이때. 하지만 미국 주식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거죠. 그죠? 그 나스닥을 보죠. 이제 나스닥은 한국으로 치면은 그 뭐 코스닥하고 같은 거죠. 이건 기술주 위주로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오다가 이 한번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닷컴 때입니다. 그 다우존스보다는 훨씬 이때 충격이 컸죠. 대신 이때 금융위기 때 보면 다우존스보다는 훨씬 작게 영향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 나스닥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S&P 500라고 미국의 500개 회사를 섞어서 만든 인덱스죠. 이건 아주 다우존스하고 비슷합니다. 다우존스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이 40년 전에 비교하면은 이 100이던 게 지금 3000이 됐으니까 거의 30배가 지금 올란 거죠. 40년을 가지고 있으면.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란 겁니다. 그때 하고 생각하면. 그 이제 미국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느냐.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다 보통 직장인들이 그 401k라고 은퇴 계좌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돈을 넣게 되는데 그 돈은 대부분 이제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게 되죠. 근데 보통 주식으로 갑니다. 왜냐면은 한 25세 회사를 시작하면은 거의 뭐 한 65살까지 40년 정도를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채권에 넣어놓고 돈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다 젊을 때는 이제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은 그 비율을 줄여가지고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게 되죠. 왜냐하면 뭐 이런 닷컴 버블 터지는 거나 이 금융위기 온 것처럼 그런 위기가 자기가 은퇴할 때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전 주식, 안전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돈이
이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으로 자꾸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세이빙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죠. 그러니까 그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 세이빙을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.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미국 인구가 증가하는 게 거의 한 1% 정도 되거든요, 매년.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, 그러니까 노동력이 계속 증가하고, 거기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401k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세이빙을 해서 자본시장으로 그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 파이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지로섬 게임이 아닙니다, 미국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를 보면 한국은 1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은 그 주식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미국 주식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리고 주식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절대 그 선물이나 마진은 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남의 돈을 빌려서 하는 건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저축의 개념입니다. 은행에 넣는 대신에 주식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넣는 거죠. 그렇게 생각을 하면 누가 그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제 생각,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마진이나 아니면 그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이 큰 겁니다. 그래서 무슨 그 위기가 되면은 그걸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자기 돈으로 넣었으면 뭐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버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빌려서 넣으면 그걸 버틸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그걸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선물이나 그 옵션이나 이런 거는 권하지를 않습니다. 미국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정권가에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서로 얼마나 잘했는지 그 평가를 합니다. 그래 비교를 하는데 그때 항상 쓰이는 이제 지표가 S&P 500죠. 그래서 S&P 500보다 잘하면 그래도 아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보다 못하면은 좀 뭐 좀 그렇죠. 왜냐하면 이거는 지수인데 지수만큼도 못한 거니까. 반이 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지수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실험은 과연 제가 그 확률을 이길 수 있을까? 그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제가 어카운트를 두 개를 열어놨습니다. 그래서 한 어카운트로는 그 S&P 500 ETF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 ETF는 지수하고 같이 연동돼서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죠. ETF는 이렇게 묶어놓은 그 여러 가지 주식을 묶어놓은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. 그래서 뭐 에너지 ETF도 있고 테크놀로지 ETF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S&P 500 ETF를 사서 한 계좌에 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계좌는 계속해서 사고 팔고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짧게 가지고 있으면 하루 이틀 가지고 있다가 팔고 길게 가지고 있으면 한 1, 2주를 거의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나중에 한 1년이 지났을 때 과연 뭐 돈을 더블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쪽박 차고 다 날릴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좋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그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아무도 뭐 주식을 추천 안 해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
뭐 여기 쭉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S&P 500는 아마 스파이나 아니면 부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 다 그 S&P 500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넷플릭스, 비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보는 관점은 제가 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그 PE하고 PE는 Price per Earning이라고 이 회사의 주식값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거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. 그래서 PE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값은 싼데 돈은 많이 버는 회사죠. 그렇다고 이게 항상 그 절대평가는 아닙니다.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P가 굉장히 높죠. 하지만 그게 정당화됩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그 미래 수익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트레일링 P는 지난 12개월간의 이제 PE를 얘기하는 거죠. 그게 74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P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. 그러니까 이 미래에 이제 PE가 낮아지죠. 그 얘기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제 가격은 그대로 비슷하게 남아 있을 거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는 성장이 있을 거라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아주 P가 낮죠. 이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만큼 그렇게 많이 마진을 주지가 않습니다, 요즘에.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주식을 평가하는데 그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주식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저도 나름대로 그 PE하고 그 마켓캡하고 부채하고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게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아주 재밌는 이 실험이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